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1월 19일 토요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파가 잠시 물러나고 최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주말에 경마를 즐기시기에 상당히 좋은 날씨 환경에서 이 토요경마가 진행이 됩니다. 약간의 미세먼지 염려는 있습니다만 자, 장출 기수가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기승을 하고 이제 군 입대에 들어가는데 자, 아무래도 최근에 과천벌을 휩쓸고 있는 장추열 기수, 자, 이번 군대 입대 전 마지막 주 경마 상당히 기대치가 있는데요. 그래도 장추열 기수 군 입대 전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드립니다. 자, 이 토요 경마도 서울 13개 경주 치루어지는데 결코 만만치 않은 편성 흐름으로 보입니다. 역시 이제 설 연휴 휴장이 조만간 다가오는데 계속해서 어렵고 이 복병마필들의 선전, 기대치가 높은 경주 이어지리라 평가하는데요. 바로 그 부분을 저희가 속 시원하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토요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백동일 위원, 김지영 위원, 최성진 위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이번에 게이트 안쪽 들어왔고요. 최근 들어서는 은근히 초반 순간 스피드도 보강된 모습 속에 앞선에서 충분히 타이밍을 잡아낼 수가 있겠고 1번 프리모의 선전 기대치를 우선적으로 강조를 드려봅니다. 직전 당시 2선 자리 잡고 차분하게 심한 배를 잘했고 직선에서 힘있게 치고 나와서 아주 우수한 결정력을 선보이며 첫 입상. 자, 이번에 게이트 다시 한번 외곽이지만 일단 한번 올라온 걸음 힘들어찬 모습 다시 한번 발현할 수가 있겠고 정상주기 쾌조의 컨디션 11번 금화 어노인티는 연투 기대치 높은 중심권의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게이트 안쪽 들어왔습니다. 2번 로얄 웨이버 앞선에서 전개 운영도 가능한 가운데 최대 복병 전력으로 2번 로얄 웨이버까지 언급드려봅니다. 자, 7번 천년 바이킹. 압도적인 스피드로 늘어난 거리를 극복해줄 말로 기대치가 높죠. 이 말도 선행이 아닌 조건 속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근성이 좋은 앞말 추천을 드려봐야 되겠고요. 늘어난 거리를 대비한 충분한 훈련, 그 훈련 내용 역시 상당히 많이 좋아져 있고 힘은 확실히 들어찼습니다. 선행이 아니어도 된다는 강점까지 10번 카론블레이드 강조해드리겠고요. 이번에 늘어난 1700m 첫 도전에 나서지만 전개 여건을 보거나 아니면 상태감이나 또한 직전에 3300m 입상하면서 여력을 보건 간에 늘어난 거리에서도 너끈하게 극복을 해낼 전력으로 6번 러브리 누트를 강조드립니다. 호미에서 인코스 힘한 배를 냈고 뒷직선에서 점차 선두 선입권과의 격차를 좁혀가면서 직선에서 월등한 결정력을 선보였던 말입니다. 1700m에서 보기 드문 추입으로의 연타 입상. 이번에도 요 4번 스톰 캡틴의 마지막 한 발 역습 취입 능력 기대치가 있고요. 바로 11번 정동지존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직전 경주를 통해 봤을 때 한 단계 성장했다라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우승으로 승급을 했습니다. 승급전이긴 합니다. 하지만 3등급 치고는 약편성이라는 판단이고 직전 경주 늦발 여기에 심한 외곽 전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극복해낸 만큼 승급전이지만 강하게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전할 수 있는 말 중에 정말 눈에 띄는 말 3번 최강고수입니다. 이후 2번 연속 입상을 거두면서 굉장히 유망주다운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늘어난 거리에 대한 검증만 필요할 뿐 잠재력이 아주 우수하기 때문에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4번 샤크 대장군도 최근에 분명 컨디션 회복된 모습인데 이번 경주 앞전에 확고한 말은 없기 때문에 차분한 전개라면 다시 한번 추임력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더군다나 직전의 경주는요 2착 승급이었어요. 2착 승급으로 2등급에 도전했던 레이스에서 우승을 거두죠. 안정감 자체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직진성, 스피드, 흐름에 관계없이 근성을 보여주고 있는 가벼울 정도로 오히려 탄력감에 보일 정도로 준비 자체가 좋았던 모습이라서 아마 클린업보다는 여기까지는 인정해야 할 편성의 우위 마필로 강조드리겠습니다. 1번 초인마입니다. 서울의 3세마, 상간마 대표 말이었던 말인데 정말 강한 말들과 많은 경주 경험이 있습니다. 코리안 더비에서 부산의 엘톤 블레이드, 월드선에 이어서 좋은 성적을 기록할 만큼 1800m까지는 이미 강자들과의 굉장히 좋은 경주력 검증을 한 말입니다. 2000m까지는 몰라도 1800m 다시 한번 출전해 1번 게이트 최적 전개.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서울 이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혼합 4등급 9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서울 이경주, 토요일 이경주는 일요일 4경주가 분할된 편성이 되겠습니다. 9대 편성이고요. 최근에 직전에 좀 사연이 있었던 말 한두가 눈에 확 띄는 가운데 의도적으로 거리 내린 마필 또한 전기가 유리해진 마필 등등 여러 각도에서 볼 때 입상 도전 가능한 전력들 한 3, 4도 정도가 눈에 띄는데 신마 한두에게도 관심이 가죠. 자, 은근히 접전 레이스입니다. 요즘에 하이 등급 경주에서 갑작스레 갑툭튀 나오는 그런 말들이 있죠. 갑자기 힘들어진 모습. 자, 이경주 그런 부분 모두 종합해서 백동일위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토요경마 시작은 제가 알려드립니다. 서울 이경주로 시작이 되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분할된 경주입니다. 아직은 실전 변화가 좀 크지 않은 전력들이지만 주행 자세를 갖췄기 때문에 앞으로의 잠재력도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전력들도 몇 두가 좀 포함되어 있는 구도로 평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기권의 마필들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아가고 어떻게 압축을 들어가느냐가 가장 중요할 텐데 무엇보다 이번 편성만큼은 가장 관심을 가지고 말씀드려야 할 전력이 저는 안쪽에 있는 1번마 트리플칸이란 마필을 먼저 소개드립니다. 주행 심사도 나쁘지 않게 잘 받았고요. 데뷔전도 글로벌 캡틴이나 가운킨이 이끌었던 페이스를 잘 따라가면서 가능성을 보여왔던 전력이에요. 이전째의 운영 자체에서도 글로벌 캡틴과 다시 한번 뛰었었고요. 그때도 3위권의 모습으로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줬었죠. 직전 경주 그랬기 때문에 좀 많은 인기를 관심을 부여받았었지만 아쉬웠던 착승권에 머물렀던 마필입니다. 마필에게는 아직까지 좀 어린 모래에 대한 민감성을 조금씩은 보여왔던 모습이 그 운영상의 미스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11월 달의 경주도 몰아서 2선 외곽까지 가담을 했다가 코너에서 모래를 살짝 맞고 약간 처진감이 있는 이후에 걸음을 굉장히 지켜냈던 걸음이었었고요. 직전의 경주 역시도 초반에 몰고 나섰지만 선두권에 나선 마필들에게 이제 운영을 좀 밀리게 되면서 원하는 자리를 선점 못하고 아예 좀 처지면서 좀 그 부분이 이 마필의 첫 입상을 좀 방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이번 구도는 5번마 흥복드림이라든가 바깥쪽에 있는 8번 PK타임을 제외하곤 순간 발주 능력이 그렇게 빠르다고 할 수 있는 전력들은 많지 않아요. 선행을 가주면 더 좋겠지만 설령 선행을 못 간다 하더라도 이번만큼 인코스 이점을 활용한 원하는 최적 2선 외곽 자리를 자리 잡을 수 있는 이번 구도에선 그동안 꾸준하게 기본기를 보였던 1번 트리플칸은 가장 높게 평가되어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후순위 도전권에서는 5번마 흥복드림, 안쪽 2번마 크레이지 위키, 바깥쪽 8번 PK타임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5번마 흥복드림은 데뷔 후 3전 만에 첫 입상을 거뒀었죠. 당시는 이제 거세 마필로서 상당히 좋은 조건이었어요. 다시 모델 52 조건에서 선행 차스를 맞이해서 그 능력을 살려서 끝까지 버텨냈던 모습이었는데 직전 경주는 열창과 이제 열창 때문에 좀 주기가 늘어진 가운데 선행은 성공했지만 상대들의 능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압박이 심했었죠. 줄어든 1000m입니다. 흥복드림이 가지고 있는 순발력이라면 선두권 장 능력 이번 경기에서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안쪽에 있는 이번마 크레이지 위키가 순간 발주 능력이 빠르지는 않지만 직선 구간에서 보여주는 주퍽의 여유는 상당합니다. 직전 경주 자체에서도 마지막 몰고 올라오는 탄력은 상당히 여유가 많았었죠. 무엇보다 훈련 시 이 마필 자체가 병합 시 스피디형 마필과의 병합에서 좀 더 기존의 모습과는 다르게 좀 빠릿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좀 더 변화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복병권의 세력으로는 8번 PK타임이 당일 상태만 맞춰준다라면 이 마필의 선행 강공 능력도 한 번쯤은 기대를 걸어볼 수 있다는 판단이에요. 11번을 뛰면서 3번의 입상, 단거리에서 모두 선두권 공략 성공 시의 모습을 보여줬던 전력인데 부정과 이제 부정 때문에 휴양 다녀온 이후부터 조금은 힘이 좀 덜 차 있는 모습을 보였지만 상대 마필이 오면 흥복드림밖에 없다라면 이 마필을 넘어서는 선행이라던가 그 마필 옆에서 최적의 선두권 공략을 해주는 전개가 가능해진다라면 8번 PK타임의 순간 스피드, 기습 능력까지는 가치가 충분하다 평가를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는요. 데뷔 후 3전 모두 가능성 있는 걸음을 보였고 모처럼 찬스 받은 1번마 트리플 칸을 좀 더 강조드리는 구도입니다. 네,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1번 트리플칸이 상당히 많이 좋아진 모양입니다. 저도 무시하는 전략은 분명히 아닙니다만 이러니 저러니 해도 확실하게 선행을 나설 수 있는 5번 흥복드림 쪽에 저는 오히려 더 점수를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5번 흥복드림은 지금 거리를 확실하게 줄여서 자신의 선행력을 제대로 한번 발휘를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이 갔고 말씀해주신 1번 트리플칸 그리고 2번 크레이지 위키 모두 동의를 합니다. 8번 PK타임이 과연 5번 흥복드림을 견제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견제를 나선다면 4번 소울리 마제스틱
데뷔전 치르고 있는 신만데요. 이 말이 좀 더 유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지난주죠. 1월 첫째 주부터 이제 의욕적으로 주행 시내를 통과를 하는데 직선에서 채찍만 돼요. 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채찍 반응만 계속해서 다듬어 가면서 완성도를 높이는 데 상당히 주력을 했던 모습, 훈련식 얼음은 확실히 나아졌기 때문에 4번 소울리 마제스틱이 오히려 선두권 강공 통하지 않을까 싶은데 비슷한 주로라면은 4번 소울리 마제스틱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 절대 동의할 수 없고요. 전 절대 이제 보는 방향 자체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PK 타임 같은 경우는 흥벅드림을 넘어서는 선행이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어차피 이번 마필 경주 자체는 기본 마필들의 편성이기 때문에 가벼운 중량 조건의 PK 타임이 선행에 가깝게 응수한 운영만 해주더라도 충분히 이변의 소지가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솔리 마제스틱은 분명히 띄워줄 마필은 분명합니다만 직전 주행 심사를 보시면 정말 초반부터 강하게 몰아서 선두권에 가담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직선 구간 통과 시에 이제 고개도 상당히 높고 뻣뻣했던 그 주폭은 아직까지는 완성도가 상당히 좀 떨어진다고 평가를 했어요. 주행 자체가 부드럽지 않았던 4번마 솔리 마제스틱은 앞으로 띄워줄 마필은 분명하지만 어차피 장악도 힘들고 초반 스피드 면에서 변화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한 번쯤 지켜볼 마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의원님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참 오랜만에 백돌 의원과 내두에 대한 의견이 모두 일치합니다. 다만 이제 저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MC께서 처음에 언급해 주셨던 사연이 있었던 말 바로 이 말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크레이지 위키 이 말을 저는 가장 우선순위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이 초반 스피드는 사실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단거리에서의 선취입 능력이 매우 뛰어난 말로 판단이 되는데 스피드도 매우 뛰어난 혈통이기도 하고 또 직전 경주 앞말의 낙마로 인해서 방해를 좀 많이 받았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이런 추임력은 굉장히 놀라웠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앞선이 그렇게 확고하지 않은 이 정도 편성이라면 더욱더 잠재력이 좋은 이번 크레이지 위키를 우선순위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뭐 선행이든 선입이든 가능한 5번 흥복드림과 말씀해 주셨던 백동 의원께서 최적 선입전개 가능한 1번 트리플칸과 또 기습 선행 가능한 8번 PK 타임까지 모두 의견이 일치하는 만큼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최단거리 레이스고 전개는 가장 선행으로 유리하게 펼쳐낼 말이 바로 5번 흥복두릉임이 되겠죠. 직전 경주는 거리도 늘렸지만 골마겜과 열창 등으로 공백 이후 출전이었습니다. 100% 컨디션이 아니었다라는 부분, 거리도 1300m, 선행 나서서 막판에 한 전방 200m 남겨놓고 무너진 아쉬움. 이번에 정상주기 컨디션은 좀 더 올라왔고요. 최단 거리는 이미 1200m 거리까지 선행 1순 우승 전력이 있는 5번 흥복드림이 이번에 전개상으로는 가장 유리해 보입니다. 이번 크레이지 위키가 최성균 의원이 잘 찝어주셨는데 직전에 몽키삭스의 직선에서의 낙마 여파의 가장 큰 피해자였습니다. 그래도 심각하게 주춤거리면서도 재차 근성 있는 걸음으로 사착을 했는데 직전에 그런 타마필의 낙마로 인한 방해만 없었더라면은 4위 이상의 성적은 무조건 냈으리라 봅니다. 여튼 이번 크레이지 위키 직전 아쉬움을 이번에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종반 뒷심이 매우 우수한 마필 이번 크레이지 위키 재차 강조드리고요. 1번 트리플 칸 코스 2점에 최적의 전개 가능하죠. 여기에 9번 고고비가 있는데 직전 경주 데뷔전 코스 안쪽 배정받아 내선 전개를 했는데 오히려 모래 많고 다소 주춤거리며 전개 처지며 원하는 레이스를 풀어내지 못했다라는 평가입니다. 오히려 이런 말들이 외곽 배정받았을 때 모래를 덜 맞고 전개를 운영할 수 있는데 백동일 의원요 9번 고고비의 실전 변화 기대치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고고비까지는 솔직히 좀 고민을 많이 했고 저도 오두에 좀 잡아놓고는 있습니다. 고고비도 주행 심사에서도 좀 시원한 맛은 없었다 하더라도 흐름을 잘 따라갔던 모습이라든가 데뷔전 상대의 빠른 페이스를 감안을 하면 나름대로 잠재력을 충분히 보였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선에서 모래를 맞지 않고 뛰어지는 운영이라면 9번마 고고비의 변화 가능성까지는 저도 염두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네, 좋습니다. 서울 이경주는요 코스 2점 내선 최적의 전개 컨디션까지 뚜렷이 향상된 1번 트리플 칸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토요 서울 5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11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절대 강자가 없는 편성으로 보입니다. 비록 최근에 동거리 현등급에서 입상한 전력도 있습니다만 직전에 함께 뛰었던 말 중에서요. 이번에 순위 변경, 직전에 좀 못 뛰었던 말이 이번에
좀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경주 여건의 변화, 기수 교체 등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할 접전 레이스 서울 5경주는요. 김지영 위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서울 5경주 제가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우선 승급착순 걸려있는 말들의 전력이 우선 눈에 띈다라는 점 강조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 9번 A1 해머, 단연 3위 승급착순에 걸려있는 말로 눈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직전 경주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던 말이죠. 직전 경주에 훈련실 컨디션이 확 변화가 왔고 그 걸음이 바로 실전으로 이어진 이후에 현 등급에서의 경쟁력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걸음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 좋아졌다라고는 표현은 못해도 이미 현 등급 경쟁이 확보한 그 걸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직전보다 더 약해진 상대들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A1 해머의 마지막 목표는 우승 승급이 되겠죠. 여기에 강력하게 도전장을 내밀 수 있는 말은 직전에 A1 해머를 잡아냈던 저력 7번 차마루가 되겠죠. 이 말은 사실 훈련 내용으로다가 평가를 내리기가 상당히 힘든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내리시는 분들의 평이 항상 좋지가 않아요. 이 말의 강점은요. 밸런스가 어느 시점에 맞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주폭이 상당히 좋고 힘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다소 느린 흐름에서 자신의 걸음을 주폭을 다 활용할 수 있는 흐름이라면 언제든지 입상권 가능하다는 점 강조드리겠고 지금 이 편성이 바로 그 편성일 수 있다는 거. 자, 여기에 복병권으로 저는 3번 라운칸 그리고 6번 빛나는 루비 이 두의 말을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3번 라운칸 같은 경우에는 보여준 능력은 없습니다만 더 보여줄 걸음이 충분히 있는 말이고요. 상위 등급이죠. 라운케빈과의 동반훈련 시의 걸음 역시 밀리지 않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변화된 스피드 그리고 6번 빛나는 루비도 현 등급에서 너무 빠른 흐름 속에서 고전을 했었단 말이에요. 충분히 해볼 만한 흐름 좋은 결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김재웅 위원님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 김재웅 위원께서 언급해 주신 말 중에서 두 마리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고 나머지는 좀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언급해 주신 말 중에 7번 차마루라는 말은 직전만큼 그 이상의 경주력을 보일 수 있다는 부분에 저 역시 동의하고 있습니다. 참 빠른 말 없는 이런 편성이야말로 7번 차마루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9번 A1 해버도 역시나 성장세 뚜렷한 말이기 때문에 또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2번 포제이 K라는 말도 이번 경주 복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어쨌든 이번 경주 빠른 말이 없는 편성이고 최근에 사실 이번 포제이 K도 초반 스피드가 썩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뛰어온 이 상대들을 생각해 보면 이번 편성이야말로 인게이트에서 기습선행을 나설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만났기 때문에 모рет만 피하면 되는 이번 포제이 K 이번 경주 앞선 전개만 해낸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개인적으로는 4번 킹앤아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질문 한번 드려봐야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자마라서 더욱 제가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말인데 이 말이 정말 특이하게도 데뷔 이후 5번 연속해서 출발을 계속 망친 말입니다. 정상적인 출발 자체를 아예 해내지 못하다가 컨디션 많이 올라오고 성장세가 뚜렷해지면서 직전 경주 드디어 초반 스피드 그 다음에 정상적인 출발 하지만 아주 적극적인 추진을 하지 않고 선입구 전개에 만족을 했는데 직전 경주는 좀 빠른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외곽 전개를 했습니다. 이번 경주 정상 출발 전개 선입 전개만 해낸다면 직선에서의 힘만큼은 밀리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는 4번 킹앤아이 왜 배제를 하셨는지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항상 딱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킹앤아이라는 말은. 이미 훈련 시의 걸음 변화는 아마 지난 가을 그즈음부터 훈련 때 걸음은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이제나 뛰려나 저제나 뛰려나 계속 저 역시 기다려왔었던 전력인데 결국은 계속 순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결정력이 부족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서 저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만 확실하게 전력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추천드리기는 좀 애매하지 않나 싶네요.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역시나 보는 시각 자체는 거의 비슷하고 그 안에서 이제 후순위 도전권에서 조금씩 다른 시각을 가지는 마필이 몇 개 보이네요. 저 역시도 구모 A1 해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 좀 애착을 가지고 좋아하는 마필인데요. 11월 달 4일 경주 때 훈련실 성과가 너무 좋았어요. 역시 그만큼의 주파고 직선에서 보여줬다 평가하고 직전은 뭐 그렇게까지 선행을 갈 필요가 있었나 좀 싶을 정도로 좀 전개가 좀 아쉬웠다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변화의 찬스를 맞이했다라고 동의해보고 싶습니다. 7번마 차마루, 4번마 킹앤아이는 저는 이제나 이번 편성에서 한번 변화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킹앤아이 선전 가능성을 좀 변화를 보고 있고요. 저는 복병권의 5번 하나미차 한번 여쭤볼게요.
허나미치란 마필 자체가 원래 주행 심사 때는 순발력을 좀 보여줬던 전력이었었는데 오히려 데뷔 이후에는 입상 자체는 순발력보다는 좀 참고 타는 선입에서의 한 발로 이제 첫 입상을 단골에서 거뒀던 전력이잖아요. 뭐 10월 28일 때 능력 부진 처분받고 직전은 공백전에서 게이트 이탈에 줬다 보니까 아예 선행을 나서버리면서 좀 한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스피드에 대한 변화를 충분히 보였다는 판단입니다. 어차피 지금 안쪽에 이번 4JK 뭐 바깥쪽에 있는 A1 해머 뚜렷하게 강한 선행 마필이 아니라면 흐름을 곱게 따라가면서 이번에 힘 한 배를 해줄 오만 하나미치, 안토니오 기수 안장 복병 같이 충분하다 평가하는데 이 마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5번 하나미치 같은 경우는 좀 고민을 많이 했던 전력이에요. 이 말은 과연 선행을 나가는 게 옳을까? 주행 심사를 안토니오 기수와 함께 호흡을 맞췄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순발력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번 편성 자체가 원체 그 선행 말이 없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5번 하나미치에게 들어온 주문은 분명히 선행 작전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번 편성에서는 또다시 경쟁력이 좀 밀리지 않을까 싶고 따라가게 된다면은 오히려 뒷신발이 끈기발이 쪽에서는 나머지 말들 느릿느릿 더 유리한 말들이 많다라는 판단이라서 글쎄요 5번 하나미치가 얼마만큼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2위 승급 착순 역시 부담스럽다라는 평가입니다. 네, 경주마 전개 운영을 할 때 그 힘쓰는 포인트 구간에 대해서 상당히 뭐 초중반에 무리하면 무너지는 경향이 있는 말 혹은 아예 초반에 참고 타면은 마지막에 걸음이 더 나올 수 있는 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뭐 마지막 판단은 마방과 기수가 판단을 내리겠죠. 이제 그런 가운데 9번 A1 해머는 직전에 내측 기대며 살짝 추돌을 했는데 무리하게 선행을 나섰죠. 그게 페인입니다. 왜 직전에 그렇게까지 무리를 했을까 초반에. 두 번의 실수는 없습니다. 이 9번 A1 해머, 뭐 5번 하나미치가 직전처럼 선두권을 장악하더라도 차분하게 결대로 따라가 준다라면은 충분히 내진 능력 발휘 이번에는 가능해 보이네요. 자, 4번 킹나이가 그래도 과거 전구와 내측기되는 악벽이 있었는데 지난 10월 경주부터 양털 코글렛 승인자구 착용 이후에 어느 정도 주행 안정화는 이루어진 가운데 비록 최근 두 번의 경주 모두 결정력 부분에서는 이제 신뢰감은 좀 덜 가긴 합니다만 그래도 편성이 좀 약해지지 않았나 해볼 만한 상대 구도 속에 안쪽 게이트에 곧 군대 가는 장추열 기수가 이제 기승을 하는 부분 좀 의미심장한데 자, 뭐 7번 차마루도 올여름에 열사병이 있었죠. 자, 직전에 이제 12월 경주에 찬바람 불더니 100% 차의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연투 기대치가 있어 보이네요. 여태 이제 복병 전력들은 저희 전문위원들 설명 다 해드렸고요. 자, 서울 5경주는요. 두 번의 실수는 없을 것입니다. 선두권에서 가장 유리하게 전개 운영이 가능한 9번 A1 해머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이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6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2700m 국선 5등급 12마리 앞말들이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5등급 기복형 부진형 앞말들이 대거 출전한 1700m 레이스입니다. 대다수의 마필들이 그래도 1700 경험이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 어찌 보면 빼어난 능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능력이 정체된 5등급 말들이 주류를 이룹니다. 이런 경주는 아무래도 1700m 레이스이니만큼 전개 이점을 살려볼 수 있는 말 또한 최근에 변화의 징후를 보였던 말 그런 말들을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자 모두 종합해서 백동일위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6경주도 제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쉽지 않은 경주로 판단돼요. 우선 앞말 한정 경주로 돼 있는데 1700을 띄워주고 있고 각각의 마필들의 최근의 변화 자체가 크게 포착이 되지 않는 구도입니다. 좀 더 누가 상대적으로 좀 더 앞서 있다던가 상대적으로 잠재력을 보일 수 있는 전개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판단이 상당히 중요했던 구도입니다. 최근 들어 가장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는 전력을 필두로 후순위에서의 이제 압축이 중요하다는 판단인데요. 먼저 소개드릴 전력은 단연 안쪽에 있는 3번 동방지주라는 전력이죠. 9번을 뛰면서 한 번의 입상이 있는데 그때 당시가 단거리 외곽 11번 게이트에서의 선두권 가담 이후에 좋은 모습으로 선전했던 전력입니다. 꾸준한 탄력은 보여줬습니다만 파괴력 있는 걸음이 나오진 않다 보니까 매번 현등급 자체에서 좀 정체기가 좀 길었던 전력이에요. 7월 달의 경주에서는 1700도 한번 경험을 해봤고요.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빠릿한 모습으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전력입니다. 직전 경주는 상대가 좀 강했었죠. 가운포스라던가 토암산 파워, 가운포스는 이 다음 경주
중거리 1700에서도 좋은 모습으로 연승을 거둬갔던 전력입니다. 그 페이스를 따라가면서도 충분히 가능성을 보였어요. 훈련치 성과도 좋았고 거리 경험도 좋았고 상대 강한 마필까지 피했는데 게이트까지 좋다. 동방지주로서는 이번 편성에서 절대 아낄 이유가 없죠. 의지나 상대 조건에서 이번 편성만큼 최선을 다해줘서 한번 동방지주는 가장 가치 있게 평가해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후순위 도전권에서는 4번마 대성루비, 8번마 송암공주, 그리고 안쪽에 있는 2번마 거북이 만세를 우선 주목하고 있는 구도인데요. 4번 대성루비 같은 경우에는 모래를 잘 못 맞았던 마필이 하나, 최근에는 그런 부분들까지 완화가 되면서 단거리지만 흐름을 잘 따라가며 주포가 살려가고 있어요. 직전 경주에서는 외곽에서 좀 빨랐던 페이스에서 자리를 못 잡고 고전했지만 직선 구간까지 그 걸음을 지켜냈습니다. 대성루비는 최근 단거리만 뛰었지만 1300m의 경험도 있죠. 그리고 최근 하위 등급에서의 이제 변화 자체는 1000m를 경험한 마필들 자체도 1700을 한 번에 극복하는 경우도 종종 보여주고 있어서 1300까지 경험이 있는 4번 대성루비의 기본 능력은 가장 가치 있게 평가를 해야 된다는 판단이고요. 8번마 송암공주란 마필 자체도 꾸준하게 이제 흐름을 따라가면서 경쟁력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9월의 경주 이후 직전 11월의 경주 모두 1700을 뛰면서도 크게 밀리지 않으면서 가능성을 보여줬고요. 주기가 다소 늘어지긴 했던 이유 자체는 14조에서 32조로 1월 달에 이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길어지긴 했지만 상태감 자체는 크게 이상이 없는 마필인 만큼 8번 송암공주의 변화 가능성, 꾸준함, 이번 경주도 가치 있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안쪽에 있는 2번마 거북이나 만사란 마필 자체도 전개 자체는 좋아졌죠. 결정력은 없지만 느린 페이스, 해볼 만한 상대를 만났고, 역시 이 마필도 50조에서 8조로 이적이 있는 이후에 첫 도전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상태 자체는 가벼움을 유지해주고 있는 만큼 2번마 거북이 만사의 경쟁력까지 또 김영군 기수의 추진까지는 가치 있게 평가를 해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자, 안마란 정규주로 치러지고 있는 6경주 3번마 동방지주는 이번 경주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백동희 의원의 의견 저 역시 동의하는 부분 3번 동방지주의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사실 직전에 굉장히 상대가 강했고요. 그 흐름을 잘 쫓아갔었다라는 부분에서 저도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나머지 말들에 대한 평가는 조금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물론 이미 1700m에서 순위권 경쟁력을 확보를 했었던 8번 송암공주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5번 지공질주의 선두권, 선임력이라든가 7번 청춘열차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지목이 없어서 너무 아쉽네요. 그중에서 저는 7번 청춘열차 여쭤볼게요. 청춘열차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제 다다음 주 이제 말에 군대를 가야 되는데 장치혁 기수한테 너무 미안하기도 합니다. 직전에 초반부터 너무 열심히 탔어요. 이 말 자체는 원래 모래를 못 맞던 전력입니다. 그 모래를 못 맞는 것 때문에 선행을 가든가 아니면 외곽을 돌든가 라는 성적으로다가 이제 4등급까지 올라갔었다가 다시 강급 돼서 내려온 나이가 많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전 경주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몰아주는 그 추진 속에서도 라스트 걸음이 또 한 번 나옵니다. 이거는 변화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확실히 지금 훈련 시의 모습은 상당한 호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7번 청춘열차 장치혁 기수가 직전처럼 다시 한 번만 좀 열심히 타주시면 충분히 순위 상승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떤 평가 내리셨는지 궁금해지네요. 처음엔 좀 고민을 많이 했던 전력이었는데 청춘연차란 마필이 과거 이제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온 전력이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2015년도에서 16년도부터 이제 서울에서 활약을 했었고, 말씀해 주신 걸 강급이 된 이후 흐름을 못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모래를 못 맞는 것도 있지만 스피드 자체가 빠르지가 않아요. 저는 직전에 개인적으로 인코스여서 좀 많이 기대를 걸었던 경주였는데 역시 흐름을 쫓아가다가 그냥 끝나버린 것이 좀 가장 아쉬웠습니다. 게이트가 다시 안쪽이었다라면 이번에도 가치 있게 평가를 했을 텐데 중간권으로 밀려 있다는 것은 이 마필한테 조금 의미가 크다라고 봐요. 안쪽에 있는 마필들을 넘어설 수 있는 스피드는 분명히 아니고 다시 밀린 이후에 다시 한번 한 발을 발휘하는 청춘열차가 착승권까지 가능하지만 전 입상권까지 이번 경주에서 다시 한번 기대를 가지기에는 조금은 부족함을 느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의원님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돌 의원께서 이번 경주 언급해 주신 말 3번 동방지주 저 역시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말로 높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에서 저는 4번 대성루비란 말을 조금 더 우선순위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1000m에 치중했는데 1700이 충분히 1700에 대한 거리적인 잠재력 좋은 말로 판단이 됩니다. 훈련 모습도 충분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번 경주 선행이든 선입이든 앞선에서
가장 좋은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직전 경주 같이 극심한 어떤 외곽 전개 이번 경주만큼은 전개를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뭐 1700에서 적응한 모습 보여주는 8번 송환공주 또 말씀해 주셨던 3번 동방지주 직전 출발도 안 좋았고 전개도 꼬였는데 잘 뛰었습니다. 저 역시 인정하고 개인적으로 9번 골든헤딩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 직전 경주 자리도 못 잡고 이 말이 사실 선행 선입형 전개를 좋아하는 말인데 뭐 중음에서 늦추입했습니다. 하지만 9월 9일 달 경주만 해도 기가라이트, 브레고리 굉장히 강력한 말들과 선입권 전개를 한 후에 끝까지 버텨주는 최종 기록도 매우 4등급, 5등급 경주치고는 아주 양호한 모습 보여주는 잠재력 있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주 그렇게 빠른 말이 특별히 없기 때문에 앞선 전개를 해낼 경우엔 버틸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9번 골든헤딩의 복병 가능성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복병으로서는 저도 지금 잡아놓긴 했어요. 근데 사실 좀 반신반의해요. 저 역시도 이제 9월 달에 기가라이트가 이제 브레고리를 상대로 저만큼을 뛰었기 때문에 그 다음 경주부터 높게 평가했던 전력이었습니다. 근데 두 번의 경주에서 그렇게 무리한 전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죠. 편성이 약해지긴 했습니다만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무리한 운영도 아니었었고 아직까지 힘이 빠듯하게 찬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당일 뭐 정말 최상의 상태가 아니라면 지금의 판단으로서는 강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전력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 어려운 경주입니다. 절대 강자 없습니다. 일단 전개는 누가 유리할까요? 안쪽에 2두의 말이 선행을 나설 공산이 큽니다. 1번 와니케이, 2번 거북이 만세가 코스 이점도 있지만 여타의 상대마들보다는 초반이 빠른 말이죠. 근데 1번 와니케이는 좀 짧은 듯하고 2번 거북이 만세가 그렇다면은 가장 전개가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선행을 나서던 넬선 인코스에서 최적의 2선 전개가 가능하겠죠. 3번 동방지주는 직전에 어쩔 수가 없었죠. 워낙에 강한 상대 구도였습니다. 가운포스 토함선 파워 2두의 마필이 그대로 앞선에서 결판 났을 때 참착을 했는데 그래도 종반 끝걸음에 끈끈한 여력을 남겼던 말. 이번에 늘어난 거리 실전 거듭할수록 계속해서 힘들었던 면모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3번 동방지주가 가장 안정적인 중심권의 마필 아닌가 싶습니다. 7번 청춘열차에 대해서는 저도 김지영 형과 동일한 생각인데요. 자, 과거 우리 1700m 충분한 기대 가능성을 보였던 말이고 무엇보다도 직전에 힘쓰는 구간을 두 번을 썼다라는 겁니다. 초반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밀며 힘을 썼고 막판에 다시 한번 힘을 끌어내는 정말 걸음을 끌어내는 이 두 차례 힘을 쓰는 모습을 봤을 때 이 분명 변화된 마필의 경주 능력을 확인했다라는 평가. 이 부분은 김지영 의원과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이 첫 도전에 나서는 1700m 4번 대성루비도 오히려 늘어난 거리가 유리해 보이네요. 네, 서울 6경주는요. 편성 호기 전개도 유리하고요. 늘어난 거리 다시 이번에 드디어 도전 가능한 전력으로 보입니다. 3번 동방지주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백동일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7경주고요. 경주거리 1700m 혼합 4등급 11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6경주에 이어서 1700m 레이스입니다. 최근에 동거리 입상 전력의 마필도 상당수 눈에 띄고 있고 간발의 차이로는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이 이번에 재도전에 나서는 형국입니다. 전반적으로 도전 가능한 마필들의 윤곽은 드러나지만 상당히 어느 마필이 중심이 돼야 되고 어떻게 압축을 해 나가야 되는지 그 부분을 정확히 짚어드릴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7경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7경주, 6경주에 이어서 7경주는 제 방송 추천 경주로 다시 한번 강하게 인사드릴 경주입니다. 11마리 출전에다가 혼합 4등은 별정 B형 방식이고 기본적으로 걸음이 있는 마필들이 꽤 많아요. 이제 특출나게 완벽하게 강하다라고 평가하기보다는 앞으로 뛰어줄 전력들이 꽤나 많이 출전하고 있어서 어지러워 보일 수도 있는 구도입니다. 중심만 정확히 잡아간다라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않는 구도였는데 저는 이번 경주 7번마 대군 일가란 마필이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천 경주의 중심으로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대군 일가이란 마필은 주행 심사보다 탄력 자체는 여유가 많았던 전력이죠. 다만 최근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단거리 흐름 자체에는 맞지 않다 보니까 다소 기복은 보였습니다만 직전 1700 첫 도전도 여유 있게 극복을 해줬다는 판단입니다. 인코스였긴 했지만 가볍게 선두권을 따라갔었고
직선 구간에서 보여준 폭발력은 상당히 여유가 많았어요. 무엇보다 직전에 첫 도전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 자체는 직선 구간에 들어왔을 때 안쪽 진로가 막혀 있었습니다. 막혀 있었기 때문에 뚫고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이제 외선으로 빼는 과정 자체가 상대보다 한 템포 손해를 봤던 그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탄력을 보이면서 입상을 했던 그 부분은 첫 도전의 대군 일가는 상당히 눈에 남을 정도로 인상을 많이 남겼다는 판단이에요. 레이스 흐름을 끌어나갈 수 있는 마필은 많지만 경합성 레이스에 뒤가 강하진 않습니다.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7번 대군 일갈. 여기서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후순위 도전권 6번마 금석 돌파, 바깥쪽 9번마 롱히터, 그리고 5번마 에머리삭스를 우선 관심권의 세력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6번마 금속 돌파라는 마필은 지금 나와 있는 11마리의 마필 중에 잠재력은 가장 크다라고 느껴집니다. 힘에 대한 여유가 워낙 좋아서 늘어난 거리 첫 도전이긴 합니다만 충분히 타이밍을 잡아갈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직전은 안쪽이 빠르다 보니까 외선에서 자리를 잡는 과정이 원활하지 못해서 아쉬웠던 3위라 할지라도 중거리 자체에서 너무 크게 초반에 밀려주지 않는 전개라면 앞에 있는 모든 마필을 제압할 수 있는 자력 입상의 추입을 가졌다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9번 롱히터 같은 경우에는 1700에서 이제 변화를 보인 이후부터 7월과 이제 9월 달에 다소 아쉬웠던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거세하고 첫 출전이었던 직전의 경주에서 바로 변화를 보였어요. 선행이 아니었죠. 외선에서 가볍게 선두권 가담 이후에 보여줬던 근성이기 때문에 좀 더 좋아진 9번 롱히터의 성장 가능성도 열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5번마 에머리삭스는 복병마로서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평가를 해요. 실전 6번을 뛰면서 단거리 자체에서 크게 변화를 보여주지 못했는데 오히려 직전 중거리 자체에서 안효리 기수는 크게 의지 없이 흐름을 따라가는 데만 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마필이 종말에 뛰는 모습을 충분히 보였다는 판단입니다. 문세영 기수라면 좀 더 한 템포 빠른 타이밍을 잡아갈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변화 보였던 에머리삭스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강조드립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에 구도에서는요. 직전 늘어난 중거리 첫 도전 여유 있는 모습으로 불리했던 전개를 극복했던 7번 대군 일가를 좀 더 강조드리면서 후순위 마필들 당일 꼼꼼한 체크 이후 자신 있는 모습으로 전달드릴 백동일입니다. 네, 백동일 위원의 방송 추천 저 역시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추천해주신 마번 내에서는 응원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전 사실 이거 백동일 위원이 방송 추천으로다가 선정하셨다고 하셔가지고 10번 스피드 쇼크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우선 이거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저 직전에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10번 스피드 쇼크를 방송에서 추천을 해주셨던 그 인상이 남아있는데 왜 이번에 추천 안 해주셨을까요? 편성이 맞지를 않잖아요. 직전은 제가 이제 아예 추천 경주 중심으로 잡아가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직전의 경주는 국산 마필과 이제 떨어진 경주에서의 최적 전개 그동안 뛰지 못했던 그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조건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번 경주는 상대가 너무 강합니다. 외선에서 자리 잡기도 쉽지 않은 이번 경주에 스피드 쇼크의 연투를 기대하기는 솔직히 어렵다는 판단이에요. 재승급전이라서 좀 점수를 낮게 주신 것 같고 선행마에 대한 평가가 없어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 분명히 뭐 경합이라는 식으로다가 딱 이렇게 싹 넘어가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3번 한양공주가 모처럼 편안하게 선행을 나갈 수 있는 편성 분명히 만났다라는 판단인데 3번 한양공주가 선행 나가면 이 말은 이미 1700m 입상 경험이 있는 말이거든요. 훨씬 더 유리해지지 않겠습니까? 왜 선행마에 대한 평가를 논외로 하셨는지 3번 한양공주는 어떻게 평가를 내리셨는지 궁금하네요. 딱 질문 좋게 딱 알맞게 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선행권에서는 딱 3번만 한양공주만 판단을 해요. 뭐 맞서 말씀드린 4두를 배제하고 가능성 있는 전기는 3번 한양공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양공주가 선행을 가면 뭐 4번만 대명솔라라든가 8번 파이니티도 무리하게 앞선 나가서 싸울 일은 없다라고 저희 수도 동의를 합니다. 11월 달의 경주 훈련에서의 변화가 왔다 할지라도 외선 불리했던 3선 전개를 극복했던 한양공주이기 때문에 코스 이전 받은 이번 경주에서 좀 더 유리하게 전개를 풀어낸다라면 한양공주 자체는 당일 주로와 상태에 따라 충분히 변화가 가능한 세력으로 동의하고 싶습니다. 네, 백동일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좋은 결과 기원하겠습니다. 뭐 언급해 주신 말들 내용 중에 동의하는 부분도 꽤 많고 약간 의견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견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경주는 저는 좀 경합이 일어날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번 편성에서 편성을 만났다라고 판단되는 1번 다비키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김정우 의원께서 언급해 주셨던 3번 한양공주가 초반 스피드가 좋긴 한데 여기에 최근에 선행형 전개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4번 대명솔라 또 7번 대군 일갈도 얼마든지 뭐 초반 스피드 나쁘지 않은 말로 판단되고 여기에 외곽에 있는 8번 파인아트 또 9번 롱히터 컨디션 올라온 9번 롱히터까지 제가 판단할 때는 충분히 앞선이 혼탁해질 가능성이 있는 편성으로 판단을 하고 직전 경주 경합 없는 편성에서 늦추입에 그쳤던
또 출발도 점프하면서 좀 아쉬웠던 1번 다비키. 이번은 편성 만나서 추입이 아주 가능한 그런 경주로 판단하는데 1번 다비키의 추입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계시는지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1번 다비키 아무도 안 비켜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다릅니다. 다비키란 마필이 6월달에 이제 첫 입상 한번 거뒀을 때도 편성이 좀 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두 번의 경주에서도 계속 주기가 맞지 않다 보니까 6월부터 두 번째 경주가 9월달이었고 9월 이후에 직전의 경주도 3개월 만에 출전이었고 계속 상태가 빠릿하게 올라오는 모습은 저는 느껴지질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레이스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흐름도 아니고 인코스라는 거 딱 하나밖에 없는데 탄력감의 변화가 한번 역습을 가져갈 정도는 저는 느껴지질 못해서 이번 경주는 아무도 비켜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표현이네요. 1번 다비키. 앞선의 마필들이 이제 전개를 잘 풀어주거나 뭐 수동적으로 잘 풀어준다라는 표현을 할까요? 아니면은 스스로 다나카 기수가 전개를 잘 풀어나가야죠. 최근에 다나카 기수의 1번 게이트 상당히 무서운 기수죠. 자, 역시 뭐 7번 대군일갈은 상당히 최근에 그래도 안정적인 경주 능력을 보이며 직전에 1700m 첫 도전에서도 무난하게 입상을 차지했습니다. 능력 상승세가 돋보이고 있네요. 그 중심권의 마필 7번 대군일갈이 되어야 한다라는 부분 동의를 합니다. 앞선 마필들의 이제 신뢰를 하지 않는다라면은 그래도 뭐 3번 한양공주 정도는 선입 외곽 따라가는 조건에서도 불의 골이라는 능력만 이어 현등급에서 입상을 했던 전력이죠. 3번 한양공주가 눈에 띄고 또 뒷선에서 올라올 수 있는 추임 마감도 더 있죠. 11번 이 프레임 비전입니다. 데뷔 후 비록 단 한 번의 입상 전력은 없습니다만 초반이 느린 단점. 자, 그리고 막판의 스퍼트시 탄력적인 걸음을 계속해서 보입니다. 발동이 좀 늦게 걸리는 유형의 말로 보이는데 이런 말들이 이제 거리 늘린 1700m 막판 한 발 역습 가능성이 있는 추임마. 요 11번 프리엠 비전 백동일이언 어떻게 평가하세요? 가장 어렵죠. 프리엠비전은 마필을 이제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가 가장 어려운 편성인 것이 맞습니다. 저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1700m가 첫 도전인데 이런 류의 마필들이 갑작스럽게 이런 경기에서 외곽에서 갑자기 확 감고 올라온다던가 막 능력을 보이면서 입상하는 경우도 종종 보여줬기 때문에 프리엠비전의 탄력 자체는 분명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대 선두권을 끌어나가는 마필들 자체도 분명히 존재하고 선입권도 두텁게 형성되는 이번 구도에서 매번 주행의 안정화가 떨어졌던 프리엠비전이 한 번에 극복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이제 판단을 해봤을 때는 저는 한 번쯤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이번 경주까지 지켜보는 마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서울 7경주는요. 우리 백동일 의원이 워낙에 아주 명쾌하게 해설해 드렸지만 원래는 상당히 어려운 경주입니다. 당일의 흐름도 좀 지켜보셔야겠고요. 하지만 그 마지막 그 어려운 부분까지 아주 제대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린다고 합니다.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7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주 적중력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8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000m 국산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최단거리 레이스 1000m 이번에 승급전 나서는 상승세의 마필 또한 4등급 무대에서도 꾸준하게 전력을 유지하고 있는 마필 접전 레이스입니다. 흐름이 매우 빠르죠. 다수의 선행마가 출전하는데 과연 선행 아닌 조건에서도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이번에 그 기추가 주목이 되죠. 일단 경주 여건이 가장 좋은 말은 안쪽에 3번 에이스 솔롱거입니다. 최근에 3연속 입상에 이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직전에 5등급 굿바이 무대에서는 코스 이점도 있었지만 강공선행 작전으로 약간의 경합선두 레이스를 펼쳐나가면서도 막판까지 월등한 근성을 발휘 우승을 차지했단 말입니다. 이번에 승급전에 최단거리 거리 내렸고요. 게이트 안쪽 부담 중량 살짝 1km 내려받았고 장철 기수의 3번 에이스 솔롱거를 중심권의 마필 강조를 드립니다. 자, 외곽의 10번 교룡 운우입니다. 자, 그래도 강한 상대 구도 속에서도 제 능력을 충분히 발휘했는데 최근에 5개 T라고 하면은 지난 11월 10일 경주였죠. 그 당시에 이제 혼합 2세마 경주에서 그 양동 작전에 실패를 했죠.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약간 좀 말씀드리기 그런데 당시 아무튼 늦발을 했습니다. 외곽 돌았고 모래 맞고 완전히 무너졌던 아쉬움 직전에 하지만 그 아쉬움을 풀어냈죠. 강한 초반부터 이 적극적인 선두주도 레이스로 우승을 차지했던 말 20번 교룡 운우가 되겠고요.
자, 여기 12번 미르스톰이 역시 최근에 연전연승의 상승세. 자, 이번에 물론 편하게 선행을 받아낼 수는 없는 조건이긴 합니다만 정말 경합 선두 레이스에서도 혹은 외선에서 경합을 피해서 모래를 덜 맞고 전개 운영을 해준다면 가능하겠는데 이 높아진 부담 중량이 다소 부담은 됩니다만 자, 이번에 잘 경주 운영을 해주리라 믿어볼 수 있는 마필이 되겠고요. 빈틈을 노릴 수 있는 말은 11번 중전마마입니다. 하이페이스 단거리에 따라가는 전개 혹은 추입으로도 입상을 했던 전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약간 이제 경합을 피해서 2, 3선 자리 잡고 휘만배 막판에 한 발 몰아붙일 수 있는 요 11번 중전마마 훈련 상태감까지 상당히 올라온 만큼 요 11번 중전마마까지 강조를 드립니다. 결국 서울 8경주는요. 승급 전에 거리 내렸고 전개를 내측에서 선두권 가장 유리하게 전개 펼칠 3번 에이스 솔롱고를 중심으로 자, 최단 거리 레이스 경합을 너끈히 이겨낼 마필 하이페이스 강한 마필 엄선에서 당일 환수 최강의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MC의 분석 좋은 결과 있기를 다시 한번 기원을 합니다. 하지만 생각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부분이 있네요. 먼저 3번만 에이스 솔롱고의 능력 자체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번 이 마필 자체가 앞말에다가 마취가 있는 얇은 것 그리고 지금 거리가 1000m로 내려온 것이 어찌 보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계속해요. 계속해서 지금까지 뛰었던 운영에서는 데뷔전도 그랬지만 모래를 맞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던 전력은 아니라서 외선의 발빠른 마필들이 3번 에이스 솔롱고를 덮쳐서 안으로 가둬버리면 상당히 불리할 수도 있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덮칠 리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부담 중량을 또 내려받은 부분과 거리 내린 부분, 과거 외곽 돌고 따라가는 조건에서도 입상을 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외측에서 다른 타마필이 뭐 경합을 하거나 앞선을 나서 버린다면은 외측배에서 전기를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이고 저는 어떻게 해서든 이번에는 뭐 게이트 안쪽이기 때문에 뭐 선두 자리를 양보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선행 강공 작전의 주요할 3번 에이스 솔롱고는 중심권에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저는 상대 마필들 다 좋은데 코스 좋아진 1번 굴참나무 숲이 좀 편성을 잘 만나지 않았나 싶어서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데뷔 초에는 굳이 꼭 선행이 아니더라도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했었고 골막음의 여파 때문에 고생했지만 승급 이후 다시 한번 흐름을 곱게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는 발주가 좀 매끄럽지를 못해서 아쉬웠지 주폭 자체는 전혀 나쁘지 않았거든요. 맘만 먹으면 1번 굴참나무 숲도 이번 경주에서 선두권 가담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최적 전개 가능한 굴참나무 숲도 최선 다해줄 수 있다는 판단인데 이 마필에 대한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본 굴참나무 숲이 이제 현등급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을 보일 수 있는 마필로 저도 평가를 합니다만 이번에 흐름 빠른 레이스의 안쪽 게이트 배정받은 부분이 결코 유리하다 볼 수 없습니다. 직전 경주는요 출발 자세가 불량했죠. 반태보 늦발을 했고 중후미 인코스에서 갇혀가지고 전개를 펼쳤습니다. 자, 직선에서 이제 올려붙이는 거리는 분명 좋았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 이철경 기수가 희종을간 과다한 채찍 동료 취준으로 끌어낸 걸음이었습니다. 당시 이철경 기수는 과태금 10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막판 걸음이 좋았다라는 부분은 지나친 채찍으로 인한 결과물로 보고 있고요. 향후에 좀 앞선이 약하고 약간 좀 늘어난 거리에서 1번 굴참나무 숲을 노려봄직하지 않은가. 하지만 이번에 앞선이 좀 강해 보입니다. 다소 어려운 편성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민병철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열심히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경주예요. 출전마들이 인기를 모을 수 있는 이유와 불안 요소가 공존하고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저도 뭐 응원은 해보겠는데 불안 요소 분명히 있어요. 외곽에 12번 미르스톰 57kg입니다. 최외곽 게이트에 1000m예요. 10번 교룡문우 승급 전에 부담 중량 높아졌습니다. 이거 체킹해 주셔야 되고요. 11번 중전마마가 따라가면서도 경쟁력 보여줄 수는 있다곤 하지만 승급전에서의 보여준 능력치로는 아직까지 기대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따라가면서 경쟁력을 보인다면 현등급에서 확실하게 경쟁력, 입상 경쟁력 확보한 말 있잖아요. 9번 참빗은 어떻습니까? 민규실 위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9번 참빗의 수입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최근에 10월 7일 경주였죠.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추입으로 당시 입상을 했는데 그 당시 경주가 선두권이 이제 그야말로 몰락을 하고 참빗이 올려붙였고 당시 초동 레이스가 우승을 했죠. 그래서 이제 경주 이 전개 혹은 이 경주 편성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점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최근에 단거리에서 선두권에서 경쟁력을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는 마필들에게 좀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신뢰를 하기 때문에
선두권이 몰락할 경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요 9번 참비시 막판에 올려붙일 타이밍 잡기가 다소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위원님들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MC께서 선정하신 방송 추천 경주 좋은 결과 있길 기원하고 이번 경주는 저 역시 굉장히 난해한 경주로 판단을 합니다. 앞선에 굉장히 초반 스피드가 좋은 말들이 여러 마리가 출전하는 경주이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3번 에이스 솔론과 한 번도 모래를 맞지 않는 항상 선행 또는 외곽 전개를 했던 이 말이 선행을 나서지 않는다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MC께서 강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또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편성에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언급해 주신 말들 안에서 결국 결정이 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백돈 위원께서 언급해 주신 1번 굴참나무 숲을 사실 이번 편성의 중심마로까지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가볍게 간단한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1번 굴참나무 숲이 직전에 MC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출발이 좀 좋지 않았고 그래서 이번 경주 기본 스피드가 또 갖춘 굴참나무 숲이기 때문에 선행마 뒤에 선입전개까지 해낸다면 최적전개의 어떤 이점으로 이젠 모래 맞으면서 따라가는 어떤 그런 부분까지 적응을 한 굴참나무 숲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는 판단인데 1번 굴참나무 숲의 가능성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출전하는 모든 마필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해당 편성의 흐름과 또한 경주 여건의 유불리를 따져봤을 때 1번 굴참나무 숲은 제가 상위 윗선에 추천드리는 마필보다는 다소 경쟁력에 떨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향후 뛰어들 수 있는 말이긴 하지만 이번 타이밍은 아닌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네, 민병철의 방송 추천 8경주는요. 자, 흐름 빠르는 레이스 단거리, 인코스 선두권 최적 전개 보장된 3번 이 에이스 솔롱거를 중심으로 도전권 당일 상당히 난해하겠지만 정확하게 편성호기 만났고 전개 유리한 마필로 엄선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구경주고요.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단거리 1300m 5등급에서 다소 기복을 보이는 말 직전에 입상 이후 이번에 승급전 나서는 상승사의 마필 간의 격돌 무대입니다. 과연 어떤 말이 전개를 유리하게 펼쳐낼 수 있고 의지 강하고 상태감이 올라왔는지 그 부분 모두 종합해서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1월 19일 오늘부터서 이겨볼 수 있는 경주, 김지영의 방송의 추천 경주는 서울 구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1300m 경주가 되겠는데요. 흐름 자체를 얼마나 빠르게 잡아가느냐, 빠르게 분석을 했느냐, 혹은 이 편성이 느려질 수 있다는 것까지 고려를 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입상마의 향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먼저 유념해 주셔야 되겠고요. 저의 판단은요, 흐름 빠릅니다. 4번 파이팅 히어로 직전 경주는 루키 스테이크스 경주였고요. 그 루키 스테이크스 경주에 참가를 하는 바람에 승급 이후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처럼 보여요. 액면상으로는. 하지만 그동안 만나왔던 상대들이 상당히 빨랐었다라는 부분 꼭 고려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이번에 직전에는 외곽에서 감고 올라오는 그 걸음이 상당히 버거웠었던 편성이었다라고 한다면 모처럼 다시 한번 인코스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파이팅 히어로가 선행마가 뚜렷하게 있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빠르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4번 파이팅 히어로가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갈 것이고 여기에 8번 라온 케빈, 7번 동틀대가 함께 붙어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자, 8번 라온 케빈은 승급전입니다. 1300m 늘어난 거리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흐름을 빠르게 가져가지 않는다? 아니요. 직전 경주에 이 말이 보여줬었던 걸음은 다소 착지가 불량해서 출발이 늦었었던 것이 오히려 그 상대말들의 흐름을 가속화시키면서 뒤에서 몰고 올라간 그런 그림이 됐던 것뿐이다라는 판단입니다. 오히려 스타트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이 말 같이 선행 나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8번 라온 케빈이 선행 나선 후 4번 파이팅 히어로가 그 외곽에서 붙어서 함께 응수할 수도 있다는 거. 여기에 7번 동틀대 재차 탈락으로 공백은 길어졌습니다만 그 공백 동안 그냥 논 게 아니죠. 훈련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충분히 꾸준하게 훈련을 하면서 말의 전력 그리고 컨디션 상승세를 끌어올리는 데 주력을 한 성과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정상적인 걸음이다. 휴양마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 편성에서는
압도적인 인기 1위여야지 옳죠. 여기에 함께 응수할 수 있는 말로는 5번 한일 매직 선취입 자유로운 전개 2점, 컨디션 다시 회복세 보이기 시작했다는 부분 강조드릴 수 있는 복병으로 지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빠른 흐름임을 강조드리면서 4번 파이팅 히어로의 선전을 먼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님 방송 추천 경주 잘 들었습니다. 언급해주신 말들 특히 동의하는 부분이 많은 경주입니다. 중심마의 두 마리에 대한 언급, 4번 파이팅 히어로, 그 다음에 8번 라온 케빈, 이 두 마리의 잠재력의 우위에 대해서 저 역시 중심마로서 완전히 동의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후착을 노릴 수 있는 말들 중에서는 약간 이견이 있는데, 언급해주신 말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외곽에 있는 12번 희망스타도 이번 편성에서 충분히 빈틈을 노려볼 수 있는 말로 판단합니다. 현등급에서 분명히 경쟁력이 있는 말로 판단하고 있고, 다만 최근에 전개가 좀 좋지 않았습니다. 10월 28일 경주는 정말 너무 심한 외곽 전개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완전히 막판에 무너졌습니다. 또 11월 18일 같은 경우도 11월 18일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의 여파 때문인지 좀 의도적으로 소극적인 초반 추진, 아예 좀 추입 전개를 선택을 했는데 뭐 올라오다가 그냥 말았습니다. 그래서 직전 경주 다시 한번 앞선 외곽에서 응수를 했는데 코너에서 모래 맞으면서 뒤로 밀려버리고 그걸로 끝나버렸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이번 경주는 초반 스피드 자체가 그렇게 빠른 선행형 말이 많지 않은 편성입니다. 지금까지 희망스타가 뛰었던 그런 편성에 비하면 충분히 희망스타가 무빙성 전개를 이번만큼은 해낼 수 있는 편성으로 보입니다. 12번 희망스타 한 타이밍 빠른 앞선 가담 후에 버티기 가능성 한번 질문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12번 희망스타가 언젠간 선입권에서 응수해서 자기의 능력을 보여줄 거다라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거는 진짜 44주 마방도 마찬가지고 마주도 마찬가지고 정말 속이 터질 노릇이죠. 인코스를 들어가지 못해요. 이 작은 마체의 앞마리. 인코스 한번 들어오면 그때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서머 파이팅 히어로 그리고 8번 라운 케빈 두 마필 모두 능력이 좋죠. 라운 케빈은 정말 직전에 아예 무릎을 꿇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저 정도의 능력은 정말 잘됐다라고 평가를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저는 다 좋은데 이 마필이 없는 것이 굉장히 아쉬워요. 안쪽에 있는 3번 마샤입니다. 마체는 얇긴 하지만 약간 처진 추입 그리고 처진 선의까지 가능할 만큼 흐름의 페이스에 맞춰서 잘 뛰어주고 있는 추입권의 마필이잖아요. 김정윤님께서 과거 좋아했던 마필인 걸로 저 역시도 기억하고 있고 편성도 정말 잘 만났다고 평가를 합니다. 주기가 늘어진 부분도 병력 없이 의도적인 휴양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코스 좋아진 마샤가 이번 편성에서 타이밍을 충분히 잡을 수 있다는 판단인데 마샤를 전혀 언급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휴양이 일단 길어진 부분도 있어요. 병력 없이라고 하더라도 실점 감각 우려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부분이 있죠. 솔직히 이 두 분 위원들이 질문해 주셨던 3번 마샤 그리고 12번 희망스타 게이트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제가 이거를 어쩌면 추천 경주 안 했을 거예요. 고민이 너무 됐기 때문에. 정말 다행인 거는 추입을 해야 되는 마샤는 인코스의 가치 우려가 크고요. 선입을 해야 되는 희망스타는 외곽을 돌 가능성이 큰 마체가 작은 앞말들입니다. 다음 기회에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근히 까다롭게 다가오는 경주가 이 구경주인데 그래도 직전에 이제 강한 상대 구도 속에서 아쉬움이 있었던 4번 이 파이팅 히어로 직전 루키 스테이크스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고 편성을 봤을 때 직전보다 한참 약해졌죠. 이 4번 파이팅 히어로는 뭐 중시권의 마필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여타의 마필들 7번 동틀 때 상당히 팬 여러분들의 애간장을 녹이고 있는 말이죠. 좀 잘 뛰어야 될 텐데. 자, 여기 10번 더 파이널이 있습니다. 작년 8월 19일 날 경주에서 폐출혈 발생했죠. 중심타 처음 받았고 공백 이후 출전 직전에 정상주기 돌아와 직전 당시가 에이스 슬롱고가 이끄는 그 하이페이스 구도 홈이 인코스 따라가며 막판에 걸음을 보였습니다. 폐출혈 여파 벗어났는데 직전에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엿보였고 이번 경주가 직전 에이스 슬롱고가 이끄는 페이스보다는 당연히 약간 좀 느리진 않겠지만 직전보다는 빠르지 않다라고 봤을 때 20번 더 파이널이 막판에 한 발 타이밍 잡기가 상당히 손쉬워졌다라는 평가인데 김지영 위원 10번 더 파이널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렇게 비교 평가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21조에 같은 주에 출전했었던 지선이라는 앞말이 있어요. 그 말도 이제 패츄러리의 공백 복귀 전이었고 더 파이널도 패츄러리의 공백 한번 겪고 그다음에 복귀 전이었던 그날 같은 날이거든요. 상당히 그 마방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말 관리를 굉장히 잘했구나 싶은 것이 스스로 뛰면서도 4위까지 올라왔었던 그 저력 저도 인정하고 참 무섭다라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파이널은 최상의 상태일 때도 제가 결정력은 다소 부족합니다를 항상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아직은 최상의 상태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지용 의원의 방송 추천 서울 구경주는요. 편성호기 전개까지 앞선에서 상당히 유리하게 펼쳐낼 말이죠. 4번 파이팅 히어로를 중심으로 공략해드린다고 합니다. 도전권 세력들 상당히 난해합니다. 어느 하나 정말 눈에 확 들어오는 마필들이 없습니다만 자, 김지영 의원이 자, 이번 경주 편성에서 정말 혹이 만났고 좋아진 마필 엄선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자, 붙어서 이길 경주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구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0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혼합 4등급 11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단거리 무대 검증받은 전력 또한 최근에 꾸준하게 전력 변화를 모색하는 마필들이 상당수가 출전합니다. 물론 직전에 상당히 좀 아쉬운 전력을 보인 말이 이번에 복수전을 다짐하고 있고요. 여러 각도로 봤을 때 도전 세력들이 상당수 눈에 띄는 구도 은근 접전 레이스 10경주는요.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서울 10경주 제가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는 정말 신기한 게요. 최근의 편성 흐름이 몰려다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지난주에는 선행말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갖고 골치를 썩히더니 이번 경주에는 선행마가 없습니다. 그래서 편성 혹이다라고 볼 수 있는 말 1번 파이팅 랭퍼 가장 먼저 추천을 드리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파이팅 랭퍼는요. 따라가도 되는 말이에요. 알고 있죠. 이미 따라가면서도 선임력으로 입상을 차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개의 이점은 1번 파이팅 랭퍼 쪽에 있다라는 거 강조 드리는데 만약에 선행을 실패하더라도 우리는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부분이고요. 무엇보다 이 말은 스타트 능력이 느린 말이 아닙니다. 임기영 기수가 다시 한번 연습 중 주인 심사를 치르고 재심을 치르고 나올 때에는 분명히 선행 작전이었고 선행을 나섰을 때 성적이 더 좋았었던 선행을 나서준다면 지금 뛰어왔던 것보다 더 좋은 경주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말 1번 파이팅 랭퍼가 모처럼의 선행 편성 만났다는 부분 강조드립니다. 자, 만만치 않은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 말은 2번 베네딕트가 되겠는데요. 57kg 부담 중량 물론 부담스러울 거예요.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왔었던 그 걸음이 완성도가 높아져서 성적을 냈던 것이 아니고요. 근성과 투지만으로 이루어 왔었던 성적임을 감안해 봤을 때 높아진 부담 중량 역시 빠르게 극복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역시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죠. 여기에 9번 키팩터 직접 무거웠었던 그 주로에서 그 빨랐던 흐름 속에서 이 말은 정말 매력이 있는 부분은 오버페이스를 하지 않아요. 자기 걸음을 꾸준하게 뜁니다. 비록 조금은 느릴지언정 자기 걸음대로 꾸준히 뛸 수 있다는 강점 이번 경주에서는 빛을 발할 수 있는 편성이다라는 부분 8번 슈퍼트릭 앞서서 말씀드렸죠. 선행마 없다고. 슈퍼트릭이 최근에는 추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언제든지 기습선행까지 나갔을 수 있는 전력이라는 거 8번 슈퍼트릭 잊지 말아야 할 복병입니다. 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언급해 주신 말들 대부분 동의하고 있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안쪽에 있는 2번 베네딕트 이 말에 대해서 좀 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10월 달에는 모래를 맞으면서도 뒷신발을 해냈습니다.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주고 싶고 이번 경주 선행까지는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적 선입 전개를 해내도 안정적인 뒷신발이가 가능하다는 부분 때문에 중심마로 강조드리고 싶고 언급해 주신 8번 슈퍼트릭 이 말도 1700m에서 이미 앞선 전개로 우승까지 거둔 말입니다. 최근 의도적 초기 작전이지만 선입 전개 후에 버티기도 충분히 가능한 말이고 9번 키팩터도 역시나 최근의 상승세 인정합니다. 개인적으로 11번 동방지존이라는 어린 말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잠재력이 좋은 말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외곽 전개하고 사실 9번 게이트에서 제대로 좀 초반에 앞선에 선입권에 붙지 못하면서 외곽 전개를 하고 뒤로 밀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올라오는 그런 추임력 매우 인상 깊었고 선입권에서 자리를 충분히 잡을 수 있는 말로 판단을 합니다. 선입권에서 자리 잡을 경우에 잠재력 좋은 11번 동방지존 가능성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11번 동방지존의 잠재력은 저 역시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 말은 이런 유형의 말이 있어요. 그 순간적으로 뛰면서도 뛰는 동안에 기복이 있어요. 낭창 뛰다가 빠릿빠릿 뛰다가 갑자기 낭창 뛰다가 이런 유형의 걸음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법 직전보다는 제법 힘이 붙으면서 완성도가 높아진 것은 분명합니다만 아직은 어리다라는 부분이 영 신경이 쓰인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겠네요.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베네딕트 화이트 랭퍼 둘 다 높게 평가해야 되는 것이 맞고 상대들도 워낙 약하다는 것에 동의를 하고요. 키팩터도 힘 자체가 여유가 있다는 점은 이번 편성을 잘 만났다 동의하고 싶습니다. 나머지 이제 복병권의 세력들 중에서 이제 조금씩 이견이 갈리는데 전 이번 편성 나름대로 찬스라고 펴고 있는 마필이 외곽 10번마 더더비라는 마필인데요. 계속 김지영 의원께서 빠른 마필이 많지 않다라고 분명히 강조를 해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김옥성 기수로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발진 불량 때문에 고생했던 마필이잖아요. 두 번이나 그 발진 불량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직전 재검 당시에는 외선에서 추진했을 때 반응 자체가 상당히 빠릿해졌습니다. 힘이 굉장히 넘치는데 발주만 안 됐던 마필이 1000m가 아니라 1300에서 발주를 보여줄 수 있는 특유, 그 김옥성 기수의 말머리라면 이변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 평가합니다. 10번만 더더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 김옥순 교수 상당히 약한데 되게 아픈 곳을 찔러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물론 무서워요. 저도 더더비라는 말이 주행 심사 때 보여줬던 순발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편성에서든 본인이 선행을 나갈 수 있는 편성이면 상당히 재밌겠다라는 생각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편성에서 선행마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10번 더더비가 기습은 통할 수 있겠습니다만 선행마가 없을 뿐이지 흐름 자체가 느리진 않습니다. 즉 더더비가 선행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이 흐름을 버텨서 이겨나갈 수 있는 1300m거든요. 그 긴 구간을 과연 버텨낼 수 있을지 다음에 1000m에 김옥성 기수도 한번 타면 제가 한번 열심히 평가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일 안쪽에 1번 파이팅 랭퍼, 2번 베네딕트가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듯합니다. 충분한 가치가 있어 보여요. 1번 파이팅 랭퍼는 골막염으로 인해서 데뷔전이 늦어진 말이에요. 갈 길 바쁜 말이죠. 지난 11월 24일 날 첫 입상을 했고 직전 경주는 아쉽게도 1300m. 당시 이제 미러 외선 무리한 전개 또 혼합 2세마 경주 강한 상대 구도 속에서의 착승권이었죠. 자, 이번 경주는 충분히 편성호기 직전보다 한참 약해졌습니다. 1번 계기티에 선행까지도 치고 나설 수 있는 절호의 찬스죠. 1번 파이팅 랭퍼. 여기 2번 베네딕트는 최근에 외곽 게이트 불리한 조건을 너끈히 두 번 다 이겨낸 전력. 이번에 안쪽 게이트 배정. 최근에 연투의 상승세를 충분히 이어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9번 키팩터가 이제 초반이 보강이 되면서 이제는 가능성을 엿보이고 있는 이 복병 전력까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10경주는요. 코스 2점, 편성도 한참 약해졌죠. 1번 파이팅 랭퍼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11경주고요. 경주거리 1300m, 혼합 3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토요일 편성 중에 상당히 혼전도가 극심한 레이스로 예측이 됩니다. 최근에 꾸준하게 전력 보여주고 있는 마필들이 상당수가 있고요. 흐름도 은근히 하이페이스로 진행이 될 텐데 과연 최후의 승자가 누가 될지 자, 그 부분 모두 종합해서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후반부 11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경주는 컨디션이 매우 올라왔다, 훈련 컨디션 매우 올라왔다라고 판단되는 말이 편성까지 만났다라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능력 발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말을 중심마로 강조드릴 수가 있어서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 편성을 만난 말 바로 7번 러브잇입니다. 스피드에 강점이 있는 말입니다. 선행형 전개로 데뷔 초부터 정말 놀라울 정도로 꾸준한 모습을 계속 보여왔던 말인데 3등급 승구전에서 아쉬운 착승권에 머문 뒤에 휴양을 다녀왔습니다. 휴양을 다녀온 뒤에 선행 1번도의 주행 습성을 교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가면서도 뒷심 발휘를 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복귀전 이후에 점점 컨디션 올라오다가 직전 경주 이후에 가벼운 파행이 있었는데 오히려 파행 이후에 훈련 모습을 봤을 때 더 컨디션이 올라온 모습이 관찰됩니다. 앞선 경합 불가피한 이번 편성에서 차분한 전개 후에 뒷심 발휘 가장 가능성 경쟁력 높은 말로 중심마로 강조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도전할 말 외곽에 있는 9번 아르고 로켓입니다. 직전 경주는 사실 안쪽에 있는 1번 야오스마트켓이 선행을 나설 가능성이 높았고 안토니오 기수라면 따라서 거리에 대한 부담이 있는 이 아르고 로켓이 선입작전으로 안요리 기수가 선회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불안하다고 판단했는데
단 1의 망설임도 없이 과감하게 그냥 밀고 나가서 선행을 강탈해 버렸습니다. 아마 마방 작전이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이 맞아 떨어졌다라고 판단되고,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넘어가는 선행이었기 때문에 오버페이스였는데도 그걸 또 버텨냈습니다. 그 전에 1번 게이트의 편한 선행과는 완전히 다른 경주 내용이었다, 높이 평가할 만하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선행 버티기 가능성 충분하다라고 판단합니다. 또 빈틈 노릴 말 2번 럭셔리피라는 말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확실히 한 단계 성장 모습 보여주고 있고, 3착 승급이지만 직전 막판 추임력 우승 충분히 가능했다라고 판단합니다. 스피드만큼은 뒤질 게 없는 3번 오섬 스마트도 직전 경주 후에 외납다리 저름이 확인되고 정제도 사실 너무 최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부분을 감안했을 때 직전 경주에서의 선임력 절대 내용상 무시할 수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완치 후 정상훈련 소화 후에 나아진 모습으로 나오는 만큼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북병입니다. 정리하면 편성 만났고 상태까지 최상인 7번 러브잇을 중심으로 나머지 말들의 도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최성진 위원님의 설명 잘 들었고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이제 과감한 선택이 아니신가? 자칫 잘못하면 위험한 운영이 될 수 있어서 좀 가볍게 좀 질문 드려볼게요. 7번 러브잇이 과거에 아주 과거에 스피드를 보였던 전력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빠릿한 스피드는 아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모래 반응도 그렇게 좋지를 못했고 그 부분 때문에 운영의 실패도 많았는데 빠른 마필 정말 많잖아요. 러브잇이 어떤 전개를 생각하시길래 여기서 가장 높게 평가하시는 겁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이번 경주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따라가는 전개 완전히 적응한 만큼, 하지만 기본 스피드를 갖춘 말입니다. 또 직전 경주는 점프하면서 출발도 실패했고, 하지만 그럼에도 다시 올라오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이번 경주 전개는 앞선 보내주고 차분하게 안쪽에서 따라가면서 막판 직선에서 역전을 노릴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지만 생각의 차이는 격차를 줄일 수는 없을 것 같네요. 1번마 블루마스터는 좀 여쭤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6번마 가온킨이라던가 그만 아르곤 로켓이 어떤 작전을 펼칠지 22조에서 상당히 좀 궁금하기는 한데 1번 블루마스터는 11월 달에 1300m도 외곽에서 덤볐던 IBS 마린에게 자리 싸움을 하면서도 그거 이겨냈었고 입상을 거뒀었죠. 직전 1700이라 크게 의미가 없고, 인코스 블루마스터는 편성 조건에서 다시 한번 찬스를 맞이했다 평가하는데 이 마필은 아예 언급이 없으세요. 왜 배제하십니까? 사실 이 말이 단거리에서는 성적도 내긴 했지만 선행, 선입형, 앞선 전개만 고수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직전 중장거리 1700 첫 어떤 경주에서 따라가면서 의도적으로 추입을 하는 모습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번 편성에서 1번 블루마스터 무시할 수 없는 말로 판단하고 5대 마지막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이 말은 현장 상태까지 확인해서 오섬 스마트, 제가 지금 훈련 컨디션이 올랐다고 판단되는 이 말과 비교 판단 우위를 결정을 해야 될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고민이 많이 되네요. 최성진 의원이 뭐 자신 있게 준비하신 방송 추천 경주니까 응원을 해드려야 되겠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는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1번 블루마스터 5도에 잡을 게 아니고 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지금 추천해주신 마번 전부 다 선행마거든요. 2번 럭셔리 해피만 추임마고, 러브잇이 이제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해졌다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느린 흐름에서 유리하지 않나라는 판단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7번 러브잇? 제가 아까 처음에부터 러브잇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스피드가 좋은 말로 저는 판단합니다. 따라서 느린 흐름이 아니라 빠른 흐름에서도 잘 뜰 수 있는 잠재력 있는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편성에서 빠른 말이 너무 많아요. 지금 6번 가온킨하고 12번 초코캔디가 직전 경주에서 이제 두 마리가 선행 경합이 길어지면서 같이 동반 몰락을 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추천 안 해주시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4번 정상부적이라는 거 5번 투고잉까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11번 우먼볼트도 있고요. 저는 11번 우먼볼트 한번 여쭤볼게요. 이 말이 직전 경주에 보여줬던 경주력이면 추입도 되거든요. 이거 11번 우먼볼트에 대한 평가 짧게 부탁드릴게요. 예, 11번 우먼볼트는 사실 지금 현재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이 잠재력에 비하면 좀 많이 떨어진다고 판단합니다. 분명히 더 좋은 말로 판단을 했는데 뭐 지금 추입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 부분이, 지금 이 말이 지금 항상 잘 뛰는 경주는 굉장히 빠른 페이스에서 선입형 전개를 했는데 막판에 추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대로 그냥 뛰는 것뿐이라는 판단입니다. 결국엔 흐름을 따라가다가 원하는 타이밍에 추입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 그냥 앞선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서 흐름을 따라 가기만 하는 어떤 도주성 전개, 도주성 습성을 가진 말에 전형적인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은 GM 습성이 교정이 덜 됐다라는 판단이고 그에 비해서 7번 러브잇은 도주성 선행 전개를 하던 말이 이제는 기수의 부재에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을 봐서 추입을 시작할 수 있는 7번 러브잇이 더 타이밍을 잡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소지가 상당히 많은 경주입니다. 이 11경주는요. 당일 전광판을 보시더라도 상당히 혼란한 경주로 이 전광판에 표시가 될 겁니다. 어느 하나 절대 강자가 없는 구도입니다. 그런 건데 최성진 의원은 과감한 선택 7번 러브잇 일단은 가장 높게 평가하셨네요. 선두권을 몰락한다라고 평가를 한 듯합니다. 선두권에서 과연 누가 살아남을까요? 8번 베스티에지도 눈에 보이네요. 뚜렷하게 직전에 1700m 거리 입상하면서 살아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회복된 모습. 슈퍼플로이드라는 능력마에 이어서 입상을 했죠. 초반 자리 앞선 나갔다가 자리 선두 자리 내주고 따라가면서도 코너 4개짜리에서 경쟁력을 보인 말입니다. 자, 이번에 하이페이스 단거리 1300m 빠른 흐름 예견되지만 요 8번 베스티에지가 한번 올라온 거리까지 줄였잖아요. 최성진 의원, 8번 베스트 예지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8번 베스트 에지는 직전 경주가 1700m였던 것이 굉장히 좋았다고 판단합니다. 이 말도 결국엔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상 결국 앞선 전개를 해야 되는 말로 판단을 하고 하지만 이번 편성에서 빠른 말이 너무 많습니다. 경합도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이 경합을 이겨낼 말로 저는 8번 베스트 에지보다는 다른 선행형 말을 판단을 했기 때문에 좀 다음에 좋은 기회에 추천을 드릴 말로 판단합니다. 아니 작년 8월 달에 따라가서 1300m 입상한 전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근데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11경주는요. 상당히 혼전 구도 속에 빛나는 별 7번 러브잇을 지목하셨고요. 도전권 매우 난해합니다. 토요경마 중에 가장 혼란한 경주인데 그 혼란한 경주 솔루션을 제공드린다고 합니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11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2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2000m 혼합 2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12경주는 제가 해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경마의 2등급 장거리 하이라이트 경주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인접거리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선보였던 말 과연 이번에 어떤 성과를 낼지 귀추가 주목이 되네요. 일단 눈에 띄는 말은 외곽의 11번 라이언 록입니다. 자, 트리플 라인의 전 형제마저 양털 코골레까지 씌우고 최근 들어 출전하고 있고 우전 관골류와 호흡기 질환으로 공백이 있었습니다. 복귀 이후에 물론 입상 못했습니다만 한 번의 경주는 대통령배였고 그 외 일반 편성은 모두 3착이었죠. 직전 당시는 출발이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 중위권 자리 잡고 막판까지 최선 역주를 펼쳤습니다만 당시 클린업보다 당대 걸작을 넘어서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1800m 거리. 하지만 공백 이후 꾸준하게 전력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이번에는 편성까지 잘 만난 듯합니다. 11번 이 라이언 록을 중심권의 마필로 강조를 드립니다. 8번 원더풀 잭팟이 인접거리 1900m까지 우승을 했던 중반 결정력이 좋은 스태미너 좋은 마필입니다. 이번에 이제 승급전에 나선의 형국이고 거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욱더 띄워주고 있는 말입니다. 직전 경기는 중위권 인코스에서 최적의 힘 안배를 했고 직선에서 내측 아주 월등한 결정력을 선보였죠. 57회 부중에서 막판의 걸음은 여유로웠고 이번에 승급전 2km 감량 혜택 늘어난 2000m 거리에서도 중반 결정력의 우위 8번 원더풀 잭팟을 강조드리고요. 9번 티즈 플랜이 이 관절염과 개인 대형 병력으로 공백이 있었던 말인데 복귀 후 직전에 완벽하게 부활을 한 말입니다. 과거의 전개 습성과는 다르게 초중반에 철저하게 힘안배를 해나가는 가운데 막판에 한 발 쓰는 전략으로 질주성의 변경에 성공을 했고요. 역시 장거리는 그렇게 뛰어야죠. 9번 티즈 플랜 부담 중량은 4kg는 대폭 올랐습니다만 자 이제는 뚜렷하게 회복세의 전력을 보였고 이제는 자신에게 맞는 그 장거리 전개 각질까지 확립한 가운데 연투기 대치를 노려볼 수 있겠고요. 이번 지상명령이 참 신기한 말이죠. 그렇게 늦발을 하고 뒤에 있는데도 결국은 막판에 아주 월등한 결정력을 선보입니다. 주행 중 고개가 높아요. 그래서 양털 코골레를 착용하고 계속 출전하고 있는데 최근에 연달아 1800m 거리 늦발하고도 점차 뒷직선에서 그리고 코너에서 격차 좁히며 직선에서 월등한 결정력. 역시 늘어난 2000m 거리. 자 이번에 발주 훈련 때도 발주 연습 때도 상당히 발주가 매끄럽게 이루어졌고요. 이번 지상명령의 선정기 대치까지 말씀드립니다.
12경주는요. 편성호기 전개 찬스 적정거리 출전에 11번 라이언록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 도전 세력 정리해 드립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좋은 결과 있길 다시 한번 기원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뭐 그 안에서 정리가 되는 것이 맞다라고 평가를 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직전에도 너무 인상적이었던 동반 티즈 플랜이 예후가 좋지 않은 질병들이잖아요. 관절염과 개인 대염을 극복하면서 우승을 거뒀다는 것. 평소의 전개보다 좀 더 처진 전개에서 침임을 발휘했다는 것은 저는 이번 경주 좀 더 보여줄 거라면서 앞서 있다 평가를 해서 가장 높게 순위를 책정을 했고요. 8번 원더풀 잭팟도 승급전이긴 하지만 이번 경주에서는 충분히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최근에 보여준 여력감은 의심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11번 라이언록은 설명을 잘 해주셨고 결국 저는 이번 경주에서 10번마 금투사는 왜 언급을 안 하시는지 좀 질문 드려도 될 것 같네요. 뚜렷하게 선행권의 마필이 없어요. 2000m 자체가 단지 선행권의 마필이 불리하진 않잖아요. 분명히 오히려 선행을 편하게 나설 수 있는 마필이라면 여기서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10번마 금투사밖에 없어서 직전은 외곽에서 무리한 선행이었지만 좀 더 페이스 조절이 가능한 편한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이번 구도라면 금투사는 좀 높게 평가해야 된다는 판단인데 이 마필은 아예 언급이 없으시네요.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 겁니까? 네, 물론 뭐 선행은 받아낼 수 있는 조건이긴 합니다만 결정력 부분에서는 다소 한계를 노출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9등까지 또 올랐습니다. 다소 이제 높아진 부담 중량이 직전에 상당히 이제 졸전을 펼친 마필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직전보다 1kg는 더 늘었잖아요. 거기다가 11번 라이온록과 동일하게 80의 레이팅, 꽉 찬 레이팅이죠. 자, 이번 경주 결코 조건이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두 분 위원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가 2000m라서 그런가요? 생각보다는 상당히 혼전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9번 티스플랜 가장 우선순위 먼저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부담 중량이 높아졌다는 부분 때문에 잠깐 고민했습니다만 직전에 믿음을 실어드렸었던 그 상태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 무엇보다 티스플랜은 선행마였습니다. 직전에 추입으로 우승했습니다. 상대 만만치 않았다라는 부분, 이 말의 변화 가능성, 이제는 한 단계 올라선 걸음이다라는 부분, 저 역시 백동일 위원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겠고요. 8번 원더풀 잭팟 그리고 2번 지상명령까지는 민병철 위원의 의견과 동일하게 가져갑니다. 다만 6번 황금비상이 없는 것은 굉장히 아쉽네요. 6번 황금비상 민병철 위원도 상당히 좋아했었던 말로 기억이 되는데 이번 경주 자체가 추입으로 올라올 수 있는 말들의 경합보다는 누가 자기의 힘한 배를 더 잘하느냐의 싸움이라고 봐요. 계속해서 김용군 기수와 호흡을 맞춰왔고 위너자키인 김용군 기수의 제한장이라고 한다면 2000m 충분히 가능성 있어 보이는데 6번 황금비상 어떻게 평가 내리셨는지요? 네, 아픈 곳을 정확히 찔러주시네요. 그렇습니다. 저도 2등급 승급 이후에 황금비상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추천을 해드렸는데 약간의 애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2000m 장거리 첫 도전에 나섭니다. 뒷심이 상당히 좋은 말이죠. 언제나 장거리 2000m 출전하나 학소고대 했는데 자 드디어 6번 황금비상이 2000m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마필입니다. 복병 가치가 있는 마필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네, 위원님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는 뭐 민 MC께서 언급해주신 말들, 특히 11번 라이언록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편성에서 중심마로까지 생각을 했던 아주 강조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 조금 더 전개상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10번 금투사 백동현께서 언급해 주셨는데 결국 이번 경주 선행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판단이고 직전 경주는 불멸의 제왕 페네트로 같은 굉장히 초반 스피드가 좋은 말들을 넘어서는 과정에서 무리가 있었다는 판단인데 이번 경주 원하는 페이스로 이끌 경우에 충분히 버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말들은 동의하고 개인적으로 외곽에 있는 12번 나스카 태양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미 1700까지는 검증 끝난 말이고 이번 경주 금투사가 선행을 나설 경우에 편성상 빠른 말이 없습니다. 10번 금투사, 12번 나스카의 태양 두 마리 경합할 이유도 없고 페이스 조절 잘 해가면서 얼마든지 동반 입상 가능하다고 판단하는데 10번 나스카의 태양 버티기 가능성 한번 질문드려보고 싶습니다. 버틴다는 것은 앞선에 편하게 나간다는 것을 가정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결과물이죠. 근데 12번 나스카의 태양 일단 뭐 훔이 쳐져서 전개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선에 나갈 수 있는 말도 한두가 눈에 띕니다. 자세히 뜯어보니까 1번 태양의 후예가 코스의 점도 있지만 순발력도 갖춘 말이죠. 1번 태양의 후예와 10번 이 금투사가 이제 선두 치열한 자리 다툼을 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12번 나스카의 태양이 뭐 2선은 가담은 하겠죠. 하지만 첫 도전에 나서는 장거리 2000m에서는 적응 능력 검증을 받아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결국
서울 12경주는요. 편성 호기 적정거리 출전에 전개도 유리한 마필로 평가됩니다. 11번 라이언록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3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국산 3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라스트 경주 은근히 접전 레이스 하이페이스가 예견이 되는데요. 최후의 승자가 누가 될지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경주 제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경주 눈에 띄는 말 11번 강천의 별입니다. 단거리에 특화된 스피드가 아주 뛰어난 말입니다. 직전 중장거리 경주는 의미 없다라는 판단이고 11월 달에 아주 노골적인 의도적인 추입 작전을 펼쳤습니다. 완전히 적응이 끝난 모습이고 컨디션까지 최상으로 올라온 만큼 중심마로 강조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선행선이 모두 자유로운 이번 필라니케 안토니오 기수라면 앞선 전개 가능해 보이고 12번 글로벌 뉴스도 최근에 보여주는 순발력 이번 편성에서도 앞선에서 버틸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마지막으로 9번 청운시대 같은 경우는 엑스플로이트 자마지만 목에 쪽 영향을 더 많이 받은 말입니다. 따라서 스피드에 특화된 말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분명히 추입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컨디션 올라와서 따라가는 전개 뒷심 발휘할 수 있는 11번 강천의 별을 중심으로 나머지 말들의 도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만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죠. 강천의 별 입상한다면 또 이변이 될 것 같은데 많이 응원해 보겠습니다. 저는 글로벌 뉴스가 승급 이어 무리한 선택과 공략에 무너졌지만 이번 편성에서는 주도권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안쪽에는 1번 머니캠프가 전개전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 전력이기 때문에 코스 맞이한 이번 경기에서 최선을 다해줄 걸로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7번마 구름왕자 같은 경우에 최근 발주 악벽이 조금 보여줘서 아쉽긴 하지만 직접 이제 연습 주행 당시에는 철저하게 마필 따라가는 연습을 했는데 여유가 많아요. 이번 편성에서 변화볼 수 있다는 타이밍이고 안쪽에 있는 2번 필라니케까지는 동의하면서 저는 12번 글로벌 뉴스를 좀 더 강조드리면서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위원의 의견 잘 들었고요. 저도 12번 글로벌 뉴스의 우선 선전을 먼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직전 경주는 조금 강한 상대 틈에서 좀 무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도 어쩌면 무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직전보다 더 좋아진 컨디션인 것은 분명하고요. 선행을 나설 수 있다면 그리고 모래를 안 맞고 외곽만 전개를 해줘도 12번 글로벌 뉴스의 파워와 힘이면 충분히 이번 경기 극복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여기에 선행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은 4번 라운로키. 라운로키가 되겠고요. 승급전이기는 합니다만 이 말이 상당히 저력이 있죠. 직전에 최외곽 12번 게이트였습니다. 인코스로 들어와 있다는 부분 강조드려볼 수 있는 대목. 10번 썬더마린 어느 순간 현등급 경쟁력은 확보한 전력임에도 불구하고 컨디션 안주로 좀 고생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금 회복세 보여주기 시작한 지금부터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는 말 1번 머니캠프까지 함께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근히 이제 혼전 레이스로 예측은 됩니다만 그래도 우뚝선 중심권에 마필은 서 있는 듯 하네요. 12번 글로벌 뉴스죠. 직전에 선행받는 과정에서 무리했습니다. 그만큼 한 발 부족했는데 이번에 결대로 자 게이트는 최외곽이지만 무리 없이 선행을 받아낼 수 있는 조건에 1승 기대치 당연히 높겠죠. 이번 필라니케도 직전 경주 약간 좀 기복을 보였습니다만 재정비 이번에 게이트 안쪽 들어왔고 내선 최적 전개 보장되어 있죠. 7번 구름왕자가 연습주행까지 단행하고 이번에 출전을 합니다. 기본 내재 능력이야 연승을 거두는 과정에서 항상 자력 입상을 차지했단 말이죠. 한번 12월 23일 날 삐끗했지만 자 컨디션 하지 없는 가운데 직전에 졸전을 만회할 7번 이 구름왕자까지 재차 강조드려 봅니다. 이제 토요일 라스트 13경주는요. 강공선행 작전이 주요할 12번 이 글로벌 뉴스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매경주 정말 많은 것을 해설해 드리려다 보니까 시간이 모자르네요. 그래서 마지막 13경주 좀 설명이 짧았던 부분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자, 매경주 1위 1비하는 것이 경마입니다만 이 토요일에는 하루를 길게 보시고요. 마지막 나오실 때 한방 미소를 지으시길 바랍니다. 최후의 승자가 되시길 기원드려 보겠고요. 저희는 내일 1호 경마 해설 방송에서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